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하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닐하우스 짓고 기농을 지금 한지 1년 정도 됐는데, 지하수 처음에 아는 지식이 거의 없어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어요. 예, 일단은 기농 초보자분들이나 초보분들한테 좀 참조하시라고 제 경험을 공유를 하고, 혹시 뭐 이 지하수나 이런 스프링클러 관련해서 전문가분들 계시면 좋은 조언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땅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비닐하우스에 스프링클러까지 돌리는 데까지 연결하는 부위 어떻게 했는지 제 경험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땅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려야겠죠. 지금 여기 요 땅 밑에가 지하수입니다. 이 밑으로 아마 한 20m 밑에 정도에서 별로 깊은 지하수가 아니에요. 여기 논이었기 때문에 지하수가 잘 나오는 곳이라 별로 깊게 넣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지하수가 이렇게 잘 나오는 땅을 골라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지하수 관을 박아서 지하수를 냅니다. 근데 여긴 지금 보다시피 관으로만 쭉 나온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여기에다가 관을 빼서 여기서 이제 뭐 모터를 달아서 여기서 먼저 끌어올리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한 방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물이 이렇게 올라서 쭉 들어가서 하우스로 들어가는 게 배관입니다. 엑셀 파이프로 돼 있고요. 20mm 엑셀 파이프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감싸는 건 지금 겨울이라서 지난 영상에도 남겼지만 이 안에 열선을 넣어가지고 지금 안에서 코드로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영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열이 들어오는 열선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먼저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 지금 이렇게 일단은 재료를 사러 가야 되겠죠. 재료를 사러 가야 하는데, 재료는 이제 농자재, 인터넷에 농자재라고 검색을 하면 좀 큰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전화해서 내가 지금 지하수를 파고 그 안에 하우스 안에 스프링클러, 물탱크 그런 것들 연결하는 배관 그런 걸 사러 가겠다 하면 그런 데가 구비된 곳이 있을 거예요. 가서 하는데, 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야 됩니다. 이건 제가 위에서 봤을 때 우리 하우스 이제 모습이에요. 이게 1동이고 이게 2동인데 여기가 이제 입구고,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땅에서 지하수가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곳이 여기죠. 여기가 보고 있는데, 이거를 먼저 그려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거기서도 거리까지 어느 정도 재놔서 가져가야 그 농자재 마트에서도 필요한 재료를 딱 맞게 저한테 알려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하우스가 있고, 지하수의 위치가 여기 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한 2m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7m가 된다. 원래 8m 짜리인데 뭐 이렇게 해서 여기는 한 30m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리도 재놓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설명을 해야 돼요. 나는 지하수를 빼서 하우스 옆에서 들어간 다음에 이쪽 모서리에서 모터를 이렇게 하우스 안에다가 해놨습니다. 하우스가 이제 겨울에 난방을 틀기 때문에 하우스 안에 모터를 해서, 이 모터에서 땅속에 있는 물을 끌어 당깁니다. 모터를 키면 물을 쭉 끌어 당기면서 그와 동시에 뿜어내주는 그 모터예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모터에 이제 전기도 당연히 설치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이 모터에서 지하수로부터 물을 끌어와서 밀어주는 그 모터, 그 다음에 그로부터 30m를 쭉 가서 그 배관을 통해서 가서 이 동그란 게 이제 물탱크입니다. 물탱크로 들어가게끔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물탱크는 몇 톤으로 하겠냐, 저 같은 경우는 3톤짜리를 했는데 필요한 용량에 맞게 물탱크를 사면 되겠죠. 그래서 물탱크도 사고 싶다. 그리고 물탱크에서 들어와서 이제 물이 막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 이제 내가 진짜 원하는 목적은 이쪽에 천장에 스프링클러를 달아서 물을 뿜어내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물탱크 옆에 또 모터를 하나 달아야 됩니다. 지금 설명한 게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이 모터가 이거죠. 끌어올려서 밀어주는 모터,
두 번째로는 물탱크, 세 번째로는 물탱크에서 스프링클러로 보내는 모터. 모터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이 까만 것 네모가 이게 그 모터예요. 이 모터의 역할은 물탱크에 모여있는 물을 땡겨서 요 천장에 붙어있는 스프링클러로 밀어주는 그 모터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하나는 이쪽 하우스는 물탱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스프링클러는 달고, 그래서 이 모터의 역할이 1동의 천장으로 보내서 스프링클러로 뿌려주는 역할, 또는 물탱크에 있는 물을 땡겨서 2동으로 이렇게 배관을 통해서 밀어 넣어서 그쪽 스프링클러로 뿌려주는 역할, 그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요청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농자재 마트에 있는 잘 아는 분들이 이거를 또 설계를 또 해줘요. 적어도 이 정도 이렇게 요 거리까지 해가지고 요런 정보들을 미리 정리를 해서 가져가야 농자재 마트에서도 내가 원하는 재료들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하수에서 빼서 여기서 뭐 필요한 게 엑셀 파이프 길이에 맞게 이거는 아무 데서나 사면 되고요. 뭐 건재상 같은 데 사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요거는 지금 온도 센서네요. 그 열선 들어오는 온도 센서고, 예. 해주고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밖에서 이렇게 단열로 이렇게 한 걸 통해서 들어와서, 이거 열선이고요. 지금 따뜻하네요. 밖에 영하에 가까워서. 그 다음에 엑셀 파이프로 이제 들어옵니다. 쭉 들어와가지고 이 모터를 만나게 되죠. 이 모터가 아까 말씀드린 지하수, 땅에서 지하수를 끌어 당겨서 흡입하는, 당겨오는 그 당겨와서 밀어가지고 쭉 해서 저쪽 30m 뒤에 물탱크까지 보내는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모터의 역할이 그렇게 당기고 밀어주는 역할이다. 지금 당기는 것도 20mm, 나오는 것도 20mm로 뺐어요.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되겠죠. 뭐 저처럼 20mm로 하든가 아니면 더 두꺼운 것도 원하면, 여기 입구가 또 여러가지 부품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부품까지 다 구비해 놓고 더 두껍게 하고 싶으신 분은 더 두껍게 하면 될 겁니다. 저는 일단 20mm로 해서 20mm에 맞는 이런 부품도 별도로 다 샀어요. 사가지고 이렇게 연결한 거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쪽에도 이 모터도 이제 사야겠죠. 이 모터 같은 경우는 PA630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렇게 코드 이렇게 달려 있어 가지고 코드를 꼽으면 가동이 되고 빼면은 꺼지는 그런 수동 모터입니다. 원래는 자동 모터를 했다가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초보자니까 자동 모터로 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껐다 켜지고, 물탱크가 꽉 차면은 알아서 꺼지고, 물탱크가 뭐 그렇게 비었을 때는 또 알아서 켜지고,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자동 모터를 샀는데 망했어요. 잘 안되더라고요. 센싱도 잘 안되고 끌어오는 것도 잘 안돼요. 약하고. 그래서 그 비싼데 다시 그냥 중고나라에 팔아버리고 지금 싼 거 이거 샀습니다. 이게 15만원 정도 준 것 같아요. 이거는 영농센터에 가면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영농센터, 농협에서 하는 곳이죠. 농협 영농센터가 영농지원센터인가? 영농지원센터를 찾으셔서 가서 지하수 모터, 이게 0.5마력일 거예요. 0.5마력 지하수 모터를 사고 싶다고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영농센터에서 산 거예요. 이거는 농자재 마트에서 산 게 아니고, 농자재 마트가 아니고 여기까지는 다 엑셀 파이프랑 모터는 다 저기 영농센터에서 산 겁니다. 이렇게 해서 키면 이제 물을 땡기고 물을 밀어주겠죠. 여기까지 보여드린 게 이 부분이에요. 지하수에서 땡겨서 이 모터가 지금 일로 땡기고 밀어주는 이 모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갈 때는 쭉 갑니다. 쭉 배관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농자재 마트에서 산 겁니다. 요 전까지는 다 영농지원센터 하고 건재상에서 산 거고,
요거 건지상에서 사고, 요런 거는 다 영농지원센터 모터하고, 여기서부터 이 부품부터는 이제 농자재, 그 농자재 마트가 이런 배관의 종류도 엄청 많고 스프링쿨러 관련된 것도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mm 파이프하고, 이게 아마 이것도 20mm로 알고 있는데 얘랑 약간 틀려요. 얘보다 얘가 조금 더 두꺼운 것 같은데 요 배관을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중간에 이런 필요한 부품도 거기서 사용법도 다 알려주고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쭉 물을 밀어줘요. 쭉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m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땅으로 오다가 점점 이제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왜냐면 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이 쭉 와서 이렇게 위로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 모터를 키면 일로 물이 올라와서 쭉 여기서 툭툭툭툭 떨어지겠죠.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물탱크에 물이 쭉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하고 이 부품들 물탱크 다 농자재 마트를 통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게 되고요. 물탱크에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물탱크에 모인 물을 보여드렸듯이 물탱크에 모인 물을 두 개의 하우스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모터 있어야겠죠.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이 모터입니다. 이 모터가 되겠고요. 이 모터 또한 농자재 마트에서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지하수를 땡기는 모터는 영농지원센터에서 그거 하나만 산 거고, 지금부터 요 사이 부품, 모든 부품, 물탱크, 요 배관들을 포함한 요 모터, 그리고 이 모터에서 뿜어 나와서 위로 올라가서 스프링클러로 나가는 이 스프링클러까지, 이 스프링클러까지 모두 다 농자재 마트에서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리는 뭐 저도 처음에 이게 잘 몰라가지고 농자재 마트에서 물탱크까지는 설명하는 건 간단했는데, 모터에서 끌어와서 뭐 배관 이렇게 30m 연결하고 물탱크 사는 것까지 간단한데, 요 다음부터가 이제 농자재 마트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 빼겠냐, 뭐 몇 개의 갈래로 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좀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거기서 이걸 막 그렸었죠. 하우스가 두 개고, 이 모터에서는 1동 하우스에 스프링클러에도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2동 하우스에 스프링클러에도 들어가야 된다. 2동 하우스에는 물탱크를 설치 안 하고 1동에만 설치할 거다. 그래가지고 이 모터 입장에서는 입력이 이 물탱크밖에 없는 거죠. 근데 출력이 1동 하우스 쪽 스프링클러와 2동 하우스 쪽 스프링클러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시면 지금 이 물탱크에 물이 이렇게 입구에서 들어와서 쭉 쌓이게 됩니다. 쭉 쌓이면 먼저 이쪽에 배관이 하나 있어요. 이 배관의 역할은 나중에 물을 뺄 때 빼고 버리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큰 물을 바구니 같은데 물이 필요하면 여기서 빼면 돼요. 그냥 돌려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고, 예비용 출구죠. 이제 본격적인 출구가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물이. 내가 이제 하나씩 틀어놓은 거예요. 이제 물이 지금 계속 이제 나올 수 있게끔 열어놓은 상태인데, 열어놨지만 지금 나와서 이제 양쪽을 잠가놨기 때문에, 그리고 모터도 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물은 지금 물탱크에 쌓여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양쪽의 하우스에 보내기 위해서 먼저 이쪽에서 이 모터 입장에서는 입력이 이 물탱크에서 하나가 들어오죠. 들어오고 이 모터가 이거 땡기고 위로 올라가서, 이거는 이제 여가 필터예요. 모래 같은 것을 여가해주고, 그 다음에 출력이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쪽이 출력이에요. 그래가지고 입력, 출력입니다. 일단은 입력 하나, 출력 하나예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다시 물탱크에 보내는 배관입니다. 요겁니다. 그래가지고 출력이 나갈 때 얘가 되게 힘차게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만약에 내가 모터를 켰어요.
그럼 얘가 물을 엄청난 힘으로 빼서 출력으로 막 끌어올릴 텐데, 그때 내가 물을 아직 잠가 놓고 있다면 그럼 얘가 물이 갈 데가 없겠죠. 그럼 모터가 과열이 되니까 그때는 위에가 막혀 있을 때 이쪽 통로로 들어가서 물탱크로 다시 들어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터가 과열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에 더 들어가는, 물탱크로 들어가는 입구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순환하게끔. 그래서 물탱크 입장에서 보면 구멍이 4개죠. 위에 2개, 밑에 2개입니다. 위에 2개 중에 하나는 땅으로부터 들어오는 물의 입력, 들어오는 입력관이고, 그 밑에는 이제 예비용 출구예요. 필요할 때만 쓰는 거 항상 잠가 놓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다른 쪽이 이제 뿜어 나가는 쪽인데, 뿜어 나가다가 이 모터가 뿜어 나가다가 막혀 있으면 순환시키는 게 다시 물탱크 안으로 들어가는 관이 하나 더 있다. 아주 구멍이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20mm 뚫었고, 여기 아까 컸죠? 30mm. 여기도 20mm 뚫은 것 같습니다. 가지고 딱 봐도 지금 이거 되게 구멍이 크죠? 30mm로 뚫은 것 같은데, 그렇게 물탱크도 살 때 구멍을 4개를 뚫어야 돼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농자재 마트하고 같이 이 부품을 상의하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고, 그래서 다시 모터 입장에서 키면 물을 이렇게 쭉 물탱크에서 입력으로 받아서 이제 출구로 나갑니다. 나가서 이쪽으로 가는 게 저는 이제 2동 하우스, 저쪽 먼 하우스로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쪽 1동 하우스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일단 먼저 뺐어요. 요런 것도 원래 다 잘라가지고 다 지금 부품 조립한 건데, 제가 이 조립하는 과정도 좀 올리면 좋은데, 조립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좀 분해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의사항을 잘 안 지키면 물이 막 다 새요. 막 틈새마다 다 새는데, 그 주의사항을 다시 숙지하고 나서 다시 분해했다 다시 조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거의 안 새고 잘 새더라고요. 주의사항이, 요런 거 연결할 때 요 안에 탁, 그 안에 있는 이 부품 내부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음 동영상에 한번 시간 날 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양쪽으로 나가는 거, 이것도 또한 이 그림으로 원래 그려서 가져가야 돼요. 갈 때 지금 보신 부분이 이 부분이죠. 물탱크에서 나오는 요 모터, 요 모터에서 여러 갈래로 나오는 거를 또 그림으로 또 하나 더 그려야겠죠. 그래야 되는데, 일단 저는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다짜고짜 가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려줬어요. 내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하나는 2동, 하나는 1동으로 간다. 이쪽 동이 1동이죠. 1동으로 왔는데, 이게 만약에 열면 이제 물이 이렇게 나가겠죠. 나와서 여기서 또 2갈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위로 가는 스프링클러, 쭉 가서 천장으로 가는 스프링클러예요. 스프링클러죠. 쭉 스프링클러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열어놓으면 이쪽에서 스프링클러가 내가 목적했던 게 쫙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고, 그럼 나머지 한 개에 가는 용도가 뭐냐, 그게 바로 이쪽 왼쪽이 스프링클러였고요. 이쪽은 이제 호수용이에요. 호수도 2개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이 호수의 역할은, 내가 호수로 이제 물을 줄 필요가 있어요. 스프링클러가 안 닿는 양쪽 끝이라든지, 그리고 때로는 일부는 물을 줘야 되고 일부는 물을 안 줘야 되는데, 스프링클러는 전체적으로 다 뿌려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일부만 줘야 될 때는 스프링클러 쪽은 잠가버리고 이 호수 쪽을 열어서 물을 내가 직접 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스프링클러용 하나, 호수용으로 하나 빼놓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또 2번을 갈라지는 거고요. 스프링클러는 이렇게 해서 이게 열리면 스프링클러 쪽으로 물이 쭉 뿜어 나가겠죠. 나가는 거고, 이게 잠겨 있고 지금 이쪽만 열어놨죠. 그러면 이거는 모터를 틀면 이쪽 호수 쪽으로만 물이 가요. 물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호수가 양쪽 2군데이기 때문에 또 한쪽만 쓸 때가 있어요. 이쪽은 맞고 이쪽만 쓰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스위치를 달아줘야 돼요. 이렇게 스위치를 또 나오는 쪽에 달아줘야 한쪽으로만 힘을 받아서 물이 쭉쭉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스위치 위치라든지 배관의 위치도 한번 참조해 주세요. 하고, 이동하우스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열면 이쪽을 잠그고 이쪽을 열면 이 물이 왼쪽으로만 가죠. 가서
저쪽 하우스로 가서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서는 똑같아요. 천장으로 올라가는 거, 호수로 내려가는 거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쓱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다. 제가 이렇게 연결한 게 베스트는 아닐 수 있어요. 이거 연결하는 과정만 그림으로 거기서 배웠지, 직접 내가 연결하는 건 내가 이거 연결한 건데, 예, 아무튼 지하수를 많이 아시고 이런 분들은 예, 이렇게 잘 하시겠지만, 초보자분들은 이런 부분 참조하셔가지고요, 농자재 마트에 가서 잘 연결하는 거, 이건 베스트는 아니니까 이것도 만약에 캡처해서 보여주면서 얘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한번 물어서 농자재 마트에서 전문가가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연결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저는 이렇게 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1년 좀 안 됐는데, 아무튼 요 모터가 지하수를 많이 쓰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기를 열어가지고 닦아줘야 돼요, 안에를. 왜냐면 안에 모래가 너무 많이 쌓이면 나중에 물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나 호수의 힘이 좀 약해졌다 싶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걸 뜯어서 닦아줘야 되겠죠. 닦을 땐 당연히 조심할 거는 이쪽 하우스를 잠그고 닦아야 돼요. 열어놓고 이걸 분해해버리면 물이 계속 콸콸콸 나옵니다. 왜냐면 요 안에 물이 꽉 차 있으면 그 수압 때문에 모터를 꺼놔도 이게 지금 일로 물이 나오려는 힘이 꽉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열어버리면 여기로 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때 아주 바지가 다 젖었어요. 다시 잠그려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쪽 밸브도 조절하면서 작업을 하고 필터 끼운 다음에 이제 다시 열어놔야겠죠. 그런 것도 관리하면서 참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프링쿨러 같은 경우는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스프링쿨러도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저는 이거를 이제 선배 농가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사진 찍어서 보여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때 손가락이 어딨지? 요 스프링쿨러 좀 축소한 다음 보여드릴게요. 이 스프링쿨러만 살 수 있어요. 요것도 내가 연결한 거예요. 분리된 거 사가지고 연결하는 건 쉬운데 이것만 따로따로 옵니다, 사면은. 그러면 이거 연결하는 제가 또 직접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배관 먼저 케이블 타이로 고정한 다음에 이쪽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구멍을 뚫는 것도 거기 기구가 있어요. 지금 보면 구멍을 뚫어서 박아놨죠. 구멍을 뚫는 게 그 촛불 같은 라이터 같은 거 촛불로 달궈가지고 구멍을 뚫는 게 있습니다. 또 저는 이제 할 수 있었던 게 선배 농장에서 일하면서 배웠거든요. 거기 또 새로운 하우스를 설치할 때도 같이 하느라고 배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중간에 스위치가 있는데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이거 스위치 달 필요가 없는데, 제가 이제 배관을 하다가 배관이 좀 이게 꺾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게 짧아져서 하나 연결한다고 그냥 필요 없는데 하나 단 거예요. 좀 연결용이고, 그렇게 해서 스프링클러를 이렇게 쭉 뺐습니다. 빼고 마지막 마감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경험이 중요하고, 일했던 농장이나 이런 데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했더니 큰 무리 없이 했어요. 경험과 정보 두 가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스프링쿨러가 이렇게 와서 끝에 마무리는 이렇게 스위치를 달아서 마무리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모터를 켜서 스프링쿨러 쪽으로 물을 가게 한 다음에 여기 열어버리면 스프링쿨러가 멈추고 이쪽으로 물이 다 나오죠. 콸콸콸콸. 근데 이렇게 하면 가끔씩 이렇게 해줘야 이 안에 있는 그 공기나 그런 걸 빼주는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돼요. 원래 제가 이제 하우스 지면서 이런 거 할 때 과정들도 유튜브로 올리면 좋은데, 그때 제가 정신 없어가지고 미처 못 올리고, 이게 다 완성된 상태에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초보자분들, 하우스 기농하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정보 얻으시고 경험도 많이 해보시면서 잘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날이 추운데 이제 저도 이제 집에 가서 좀 밥을 먹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